안녕하십니까. 김변TV의 김현성 변호사입니다. 지난 11월 27일 서울대생들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서울대학교 커뮤니티 포털 사이트인 스누라이프 게시판에 한 익명의 게시글이 올라왔습니다. 박근혜 대통령님 미안합니다 라는 사과문이 올라와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. 이 글은 현 정부의 문제점을 잘 지적하고 또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먼저 스누라이프에 게시된 박근혜 대통령님 미안합니다 라는 사과문 전문을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두 집 살림한다고 최동욱 잘랐을 때 욕했었는데 이번에 사찰했다고 윤석열 찍어내는 거 보니 그건 욕할 것도 아니었다는 걸 알았습니다. 미안합니다. 미르, K스포츠 만들어서 기업 돈 뜯는다고 욕했었는데 옵티머스 프라임 보니 서민 돈 몇 조 뜯는 것보다 기업 돈 몇 천억 뜯어 쓰는 게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. 미안합니다. 문체부 공무원 좌천시켰다고 욕했었는데 원전 안 없애면 죽을래 라는 얘기했다는 거 보니 그래도 그건 정상적인 인사권 범위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. 미안합니다. 최순실 딸 이대 입학하게 압력 넣었다고 욕했었는데 조국 아들 딸 서류 위조하는 거 보니 아시안게임 금메달은 그나마 성실하게 노력해서 대학 간 것 같습니다. 미안합니다. 위안부 합의했다고 욕했었는데 윤미향 하는 거 보니 그때 합의는 그나마 떼먹는 놈 없이 할머니들한테 직접 돈 전달해 줄 수 있는 나름 괜찮은 방법이었던 것 같습니다. 미안합니다. 유승민 원내대표 찍어내는 거 보고 욕했었는데 금태섭 찍어내고 당내에서 다른 의견 내면 매장시키는 거 보니 그건 그래도 상식적인 정치였던 것 같습니다. 미안합니다. 우병우 아들 운전병 시킨 이유가 코너링을 잘했어 라고 해서 변명도 가지가지 하고 있네 욕했었는데 추미애 아들 보니 소설 쓰고 있네 안 하고 변명한 건 참 훌륭하고 성숙한 대처였던 것 같습니다. 미안합니다. 최경환 부총리가 나와서 집 사라 그럴 때 욕했었는데 국민은 집 사지 말라고 하면서 집값 점세값은 계속 올리는 거 보니 당시에 집 사란 건 서민을 위한 성견지명의 정책이었던 것 같습니다. 미안합니다. 태블릿 나와서 사과 기자회견 할 때 사퇴 안 하고 뭔 사과를 하고 있냐 왜 기자 질문은 안 받냐고 욕했었는데 이제 와서 보니 나와서 사과라도 하는 건 정말 인품이 훌륭한 것 같습니다. 미안합니다. 메르스 대처 잘못했다고 욕했었는데 코로나로 난리 나고 독감 백신 맞고 사람들 죽어 나가는 거 보니 그때 그 정도 끝낸 건 무난한 대처였던 것 같습니다. 미안합니다. 서울법대 교수 중에 정종섭을 장관시켜서 허튼 짓 하는 거 보고 참 사람 보는 눈 없다고 욕했었는데 조국이 장관 돼서 하는 짓을 보고 그나마 서울법대 교수 중에 SNS는 안 하는 참 진중한 사람을 장관으로 발탁했구나 생각했습니다. 미안합니다. 윤창중 미국서 인턴 성추행에서 도망왔을 때 욕했었는데 안희정, 오거돈, 박원순 터지고 피해 호소인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용어가 나오는 거 보고 기겁했습니다. 미안합니다. 윤석열 좌천시킨다고 욕했었는데 추미애 이성윤이 하는 거 보니 정권에 들이댔다고 한직에 인사 발령하는 건 그냥 상식적인 인사 조치인 것 같습니다. 미안합니다. 박근혜 정부가 최악의 정부라고 욕해서 미안합니다. 그때는 이렇게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이 올 줄은 몰랐습니다. 미안합니다. 저도 서울대 출신으로서 후배들이 게시판에 올린 글을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. 제가 대학을 다니던 시절 1980년대 말 그리고 1990년대 초 이 무렵에는 시국 관련 글은 대자보란 형식으로 공개되었습니다. 당시 대자보는 매직 같은 펜으로 직접 손으로 썼습니다. 손글씨로 쓰여진 대자보는 학교 내 게시판을 비롯해서 여기저기에 나붙었습니다. 그리고 당시 정권이 군사 정권이었기도 하였지만 총학생회는
운동권 출신 학생들이 맡고 있었기 때문에 그 대자보의 내용과 표현이 매우 거칠고 또 과격했습니다. 그런데 지금 서울대학교 커뮤니티 포털 게시판에 올라와 있는 글을 보면 그 내용이 매우 해학적이고 그리고 표현도 거칠지 않고 매우 부드럽습니다. 그런데 더 많은 사람들로부터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물론 글쓴이도 지금 와서 박근혜 정부가 잘했다는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. 그러나 대통령 탄핵이라는 무덤을 딛고 일어선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부의 행태와 비교했을 때 더 했으면 더 했지 결코 덜하지 않다. 그리고 거기에 배신감까지 더해져 분노를 참지 못하고 이 글을 올린 것은 아닐까요? 굳이 문재인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행태를 하나하나 비교해 가면서 글을 써내려간 것을 보면 아마도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한 그 기준이라면 문재인 대통령도 탄핵감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? 윤석열 검찰총장을 찍어내지 못해 안달이 난 법무부 장관의 비상식적이고 역겨운 행태를 보면 문재인 정권의 속성 그리고 본질을 엿볼 수 있을 것입니다. 검찰개혁이란 이름으로 검찰을 장악하려는 의도는 무엇일까요? 그리고 이제는 대통령의 사찰 기구로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공수처를 무리하게 출범시키고자 하는 의도는 무엇일까요? 퇴임 후 문 대통령과 주요 권력자들의 안전 보장은 물론 정권 연장을 위한 사생결단의 전략은 아닐까 의구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. 문 정부는 소위 촛불혁명으로 독재자를 탄핵하고 출범한 혁명정부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야당은 적폐와 청산의 대상이지 결코 대화의 상대가 아닙니다. 적폐 청산, 검찰개혁, 부동산 정책 등 문정부의 주요 정책 추진 과정을 보면 마치 혁명과업을 수행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국민의 절반을 적폐 세력으로, 혁명의 반대 세력으로 몰아세우면서 갈라치기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. 문정부는 내로남불 정권입니다. 자신들이 과거에 했던 말이나 주장들은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조국 전 장관과 추미애 장관은 내로남불의 백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들은 잘못을 하고도 잘못했다는 사과는 고사하고 유감이다라는 사과조차 하지 않습니다.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. 당당하고 오히려 뻔뻔하기까지 합니다. 문 정권은 염치가 없어도 너무 없는 것 같습니다. 중국 춘추시대의 제나라 재상이었던 관중은 국가를 떠받치는 4개의 기둥이 있다고 했습니다. 예의 염치가 바로 그것입니다. 특히 나라를 다스리는 위정자들이 체면과 부끄러움, 염치를 알지 못한다면 그 나라는 지탱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. 지금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을 살고 있는데 우리 국민들은 언제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세상을 경험 삼아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? 지금까지 김현성 변호사였습니다. 참, 그리고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. 박근혜 대통령님 미안합니다. 이 사과문은 결국 박근혜 정부나 문재인 정부나 거기서 거기다, 개찐도찐이다, 그놈이 그놈이다 라는 의미로 올린 것 같습니다. 물론 이걸 하나가 서울대학교 학생 전체의 뜻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. 그리고 대학생 전체의 뜻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. 그래도 국민들 마음속 한켠에는 이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방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반대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. 지금까지 김현성 변호사였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